예, 반갑습니다. GST를 책임지고 있는 오준철입니다. 보니까 그 앞에 강의도 제가 같이 들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패스하고 핵심되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청중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적으로는 제가 이게 산업진흥화협회가 있습니다. 그 산자부 산하의 산업진흥화협회가 판교에 있는데 제가 부울경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통합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 컨셉하고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업체들이 ERP 전문 업체, MES 전문 업체, 또 뭐 이게 그 현장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전문 업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비용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저희도 뭐 이렇게 아까 그 이게 전에 그 발표한 업체 또 이게 회계 쪽에서 주로 이제 그 ERP를 갖다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업체 그런 업체들하고 인터페이스도 이래 해보고 했는데 인터페이스 했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인터페이스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그 제대로 이렇게 성능이 안 나는 부분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됐었을 때 제대로 데이터가 정합성이 개런티가 되지 않게 되면은 고객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GST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부분을 아예 비용을 낮추는 클라우드로 가져가면서 ERP, MES, QMS, SCM, PLM 특별히 우리 그 부산 경남 이쪽 지역에서는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방산, 항공 이런 프로젝트성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 설계된 거를 클라우드에다 끌어올리고 실제 보면은 어떤 주어진 예산 한도에서 현장에 IoT라든지 자동화 이쪽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할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예산에서 굉장히 어떤 부분 고효율의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요 중소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ERP 따로 하고 MES 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복잡하고 주어진 관리 인원 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통합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컴팩트하게 운영을 하는 게 비용을 줄이면서 이제 효과를 높인다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시스템을 갖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ERP 돼 있다고 해서 이제 가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영업 일부 쓰고요, 자재 일부 쓰고 생산 품질은 그냥 생산 계획 수립하고 그냥 그 완제품 입고 정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품질 부분이 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또 SK하고 맞춰가지고 그거 일부 또 쓰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ERP 쓴다 해서 가서 보면은 인사급여 회계 어찌 보면은 이제 격리 수준밖에 쓰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아마 한 70% 이상은 거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쪽 부분 실제 제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생산하고 품질. 그리고 이 생산 품질이 잘 잡혀야 보통 재고 ERP를 갖다가 이게 고가의 ERP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했어요. 근데 재고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재고가 안 맞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생산하고 품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량이 난다든지 부적합이 난다든지 소재가 더 투입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생산 품질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ERP에서 재고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 설계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그 이야기했듯이 모듈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씩 블럭 쌓기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맞춰가게 되면은 굳이 내가 ERP 또 MES, QMS, SCM 이렇게 안 하고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거의 한 그 비용적으로 봤을 때 40%에서 50% 이상
비용을 갖다가 줄이면서 회사 전체적인 관리를 갖다가 끌어갈 수 있다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컨셉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쪽 요즘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서버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ERP를 하든 MES를 하든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서버를 정상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리 돈이 못 들어가더라도 하드웨어, 서버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하게 되면은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게 되면 또 서버 운영 유지 보수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클라우드로 빼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제 우리 제조업체 사용한 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버를 구입해가지고 한 6년 정도를 저걸 갖다가 쓴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한 30% 정도는 코스트가 자체 서버 구입한 것보다는 절감이 된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보면은 저 APS 쪽 이쪽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MES를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 계획 수립하고 실적 집어넣고 그래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앞으로 일주일간,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우리 생산 현장을 지금 현재 설비 작업자가 이게 어떤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자원인데 이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현재 부하가 지금 현재 쌓여 있는지, 혹시 뭐 어떤 특정 일주일 동안은 야근까지 늦게까지 하고 특정 어떤 일주일이나 3일 동안은 아예 일이 없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중소기업에서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엑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프로덕션 앤 스케줄링 또는 어드밴스드 플래닝 앤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중소 벤처부에서 2년 동안 클라우드 기반의 요 APS를 갖다가 저희가 과제를 갖다가 수행을 해서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완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APS를 MES하고 같이 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생산 관리라든지 앞으로 생산 스케줄 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APS 자체만 해도 가격이 보통 일본에 이제 외산 프로그램이 있고 국산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억 5천에서 3억 5천 사이를 해요. 이 APS 솔루션 소프트웨어 자체만 가지고도.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APS를 사실은 도입하는 것 자체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APS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중소벤처부에서 R&D 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시중에 지금 현재 론칭하기도 전에 많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APS를 갖다가 지금 문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는 KT라든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지사과학단지에 LG라든지 이런 IDC 센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이야기를 좀 제가 좀 공석에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는데, 요 IDC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핵심 업무가 어떤 업무냐면은 요거거든요. 이 서버라든지 보안, 백업 이걸 갖다가 운영해 주는 건데, 그걸 전문 용어로 IaaS라고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서버를 우리 회사에서 안 놓고 여기 메인 IDC 센터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서버 운영비를 갖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기관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그런 이제 비용을 가지고 실제 우리 중소기업들 저희가 지금 현재 180개 정도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해가지고 ERP 포함해서 이제 구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IDC 센터에다가 내가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서버 사가지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더 싸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결국은 우리 고객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사실은 이제 GST에서는 좀 모험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아예 그냥 이 가격을 갖다가 우리 고객사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 부분을 차라리 IDC 센터를 갖다 자체 구축을 하자 그래 해가지고 IDC 센터를 구축을 해서 실제 이제 저희가 한 5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일반 지금 현재 기관 사업자들의 IDC 센터의 가격을 갖다가 한 2분의 1 수준으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IaaS를 갖다가 이제 구축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서버를 갖다가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ID 센터에다 집어넣자 해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지금 현재 그 고객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는 이제 플랫폼에서 서비스인데 주로 이제 이 파스에서 하는 역할은 IaaS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금 체계 구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SaaS, 실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GPS라는 이제 자체 저희들이 이제 솔루션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요 파스와 사스 위에서 실제 우리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그 다음에 Z라는 업체가 각각 이제 요 지금 현재 자원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구조가 보게 되면 요 MES라고 표시를 했는데 ERP 포함해서 그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RP, MES 통합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oT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소벤처부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프로젝트를 갖다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스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비용은 획기적으로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대부분 현장에 IoT나 자동화 쪽에다가 비중을 높이는 게 저희 GST 쪽에서 스마트 공장을 갖다가 구축해 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기본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IDC 센터인데 요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IDC 센터가 전기 이중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회선 이중화, 보안 이중화, 서버 이중화, 백업 이중화, 최근에는 그 DR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IDC 센터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재난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DR이라고 그 디제스터 리커버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지사가 서울지사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다시 그 빠른 속도로 복구하는 데까지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계를 갖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IaaS, 파스, 사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내년도 정도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시장에 조금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 하게 될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충남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몇 개의 이런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비전 인스펙션, 그 다음에 자동 로딩, 언로딩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밖에 실증 업체를 갖다가 두세 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실제 테스트 베드 안에다가 요 자체 요 시스템을 갖다가 그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ERP 보게 되면은 ERP, MES 보게 되면 기준 정보, 영업, 수출입, 자재, 물류, 인사, 회계, 그 다음에 생산, 요 연동이 이제 IoT하고 기계 이렇게 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요 통합 설계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제 설계가 돼가지고 탑재가 된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 한번 그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갖다가 한번 돌려볼까요? 이 업체는 정진이라는 업체는 항공 부품 정밀 가공하는 업체고 충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공작 기계가 MCT, CNC 포함해가지고 약 한 40여 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공작 기계는 많고 생산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MES 구축을 할 때 그 MES 개발비,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해서 2,500만 원에 여기를 개발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작업자가 그 작업 지시서를 갖다가 공정의 작업 지시서를 바코드 찍고 작업자 그 다음에 요 기계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기계 한 대당 저 IoT를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은 업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키오스크 한 대 놓고 이렇게 그 장비를 갖다가 6대, 5대를 갖다가 이 그 키오스크 한 대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공정, 그 다음에 작업자 기계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바코드만 탁탁 찍게 되면은 그 작업자의 실적, 장비의 실적, 그 다음에 공정 이동표, 그 다음에 이제 분량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엑셀이라든지 ERP에다 다시 집어넣지 않고 이제 시스템에서 다 실시간으로 뽑아내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시간 공정 지금 현재 진행 현황이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죠.
예전에 자,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시죠. 엑셀로 관리자가 저렇게 공정 진행 현황을 이제 항공 부품이 굉장히 관리를 갖다가 타이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엑셀로 이렇게 했던 거를 요걸 이제 다 요 시스템으로 가름을 한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쓰게 있습니다. 되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수기로 작성이 아닌 실제 눈으로 보는 관리가 좀 네, 시간 관계상 한번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클라우드 기반의 기초 수준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이제 아이디어와 팁을 드리게 되면은 작업자, 그 다음에 기계, 여기 호기에다 또 이렇게 바코드 해가지고 이런 PDA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이게 공작 기계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갖다가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인데 핵심 프로세스 중소기업 보면은 대부분 수주, 출하 지시나 출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생명사하고 요 뒤에 수금해가지고 ERP하고 또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발주, 입고, 매입 처리하고 생산, 작업지, 생산 실적 그 다음에 완제품 있고 이 내용이 사실은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ERP를 복잡하게 우리가 ERP 어떻고 MES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핵심 프로그램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품질 실효성 때문에 입고 검사, 그 다음에 공정관 자주 검사, 그 다음에 순회 검사, 최종적으로 검사 성적서 요게 어떻게 보면 품질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이제 확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적합이라든지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모듈들이 이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는데 핵심은 사실은 요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사급여하고 회계 이제 같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ERP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앞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죠.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아까 APS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APS의 핵심은 요 설비나 또는 지금 현재 공정이나 작업자가 지금 현재 앞으로 오늘이 지금 현재 23일이라고 한다고 보면 앞으로 각각 일자별로 부하가 어떻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고 관제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핵심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MES하고 같이 통폐합을 시켜버린 거죠. 왜? APS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최적화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구축한 그런 사례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이게 그 품질 정보를 가지고 엑스바 RS라든지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이고 납기, 그 다음에 아까 분량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게 클라우드 쪽을 갖다가 이제 기초 수준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 기존의 구축형하고 클라우드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기간이 길다, 첫째. 기간이 길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버리게 되면 현장의 IoT나 자동화,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보를 갖다 센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갖다가 많이 배정할 수 없는 구조로 그렇게 간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안 취약성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은 보안 관리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로 보게 되면 짧고 그 다음에 저비용이고 향후에 그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개발비하고 이게 같이 디펜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 클라우드 IDC 센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2016년도, 2017년도에 그 산자부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이제 그 8개 저희처럼 이제 그 IT 업체들 갖다가 선정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고객사를 갖다가 7개를 클라우드로 구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분이 언론에 지금 2018년도에 언론에 이제 좋은 평가가 난 부분이 이제 언론에 실리게 되고 지금 현재는 약 한 80개 업체를 저희가 클라우드로 지금 현재 우리 고객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매출액이 제일 볼륨이 큰 데가 약 한 1000억 대 정도 되는 그런 업체가 지금 클라우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좀 기초 수준을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고도화 쪽으로 되는 부분들까지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장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준 같은 경우가 이제 ERP 한다든지 MES 바코드 정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이 기초 수준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고도화로 올라갈수록 이런
현장에 장비하고 이렇게 IoT 장치를 같이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를 해서 실제 설비에 있는 데이터와 MES 데이터를 갖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작지를 지금 현재 해서 작업을 갖다가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런 이제 온도라든지 여기는 공작기계인데 절삭류 온도가 이게 적색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절삭류 온도가 이 정밀도하고 맞지 않는 절삭류 온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워닝을 주고 장비하고 요 IoT하고 같이 이제 그 인터페이스된 자료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버로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펌프에 올리는 그 과정을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약간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흘려보내 볼까요? 아까 이런 이제 IoT 자료를 가지고 IoT 장치의 자료를 가지고 요건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메인 클라우드 분석 서버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전송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 장치, 그 위에 IoT 장치 위에 엣지 컴퓨팅 위에 메인 이제 그 ERP와 MES 전체 이제 그 통합된 레거시 시스템하고 같이 다 연계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그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갖다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 일반 그 모바일 앱처럼 이 부분이 벌써 저희가 2015년도부터 이런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고객들은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같이 이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데이터 올라오는 그런 기계 지금 현재 모니터링 그런 부분들을 관제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MCT 몇 호기를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갖다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 장비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여기가 그 일본의 정밀 가공 부품하고 일부 제품을 조립까지 해가지고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정밀도를 굉장히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습동류 온도라든지 절삭류, 스핀들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IoT 장치를 갖다 통해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 이 부적합이 나서 다시 재가공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까 키오스크는 설명을 동영상 해서 봤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IoT 장치를 저희들이 자체 설계해가지고 사실은 제조까지 하거든요. IoT 장치나 엣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중에 가격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체 제조까지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융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하고 동영상만 한번 보죠. 똑같은 원리인데 지금 현장에 작업지 시가 내려가면은 지금 현재 작업자가 이렇게 그 바코드를 찍게 됩니다. 여기는 그 지역에 보면 화성 RNA라고 그 이렇게 볼트하고 와샤를 갖다가 그 조립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전시회에 밖에 가지고 나간다든지 설명용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볼트 와샤를 이게 여기에 볼트 와샤 자동으로 조립을 해서 여기서 비전 인스펙션 요즘에 지금 현재 그 머신 비전이라고 하죠. 인스펙션 하고 여기에서 그 비전 인스펙션 한 자료하고 지금 현재 각종 지금 원도라든지 전류 결합 이런 부분들을 빅데이터로 동시에 수집하면서 어떤 조건 하에서 불량이 나더라 하는 부분들을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접목을 해서 그 분석해 내는 그 부분 지금 현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공작기계인데요. 이 업체는 여기 지사과학단지에 있는 부흥정밀입니다. 올해 그 고도화 2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이게 그 중기벤처부에서 4억 원을 지원해주는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이번에 그 중소기업에서 채택된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고도화 2 정도 하려고 하면 그 1,000억대 이상의 보통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업체는 100억대의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대의 업체가 고도화 2에 도전을 해서 4억을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저희하고 여기하고 거의 한 3년간을 각 공정에 어떤 센서를 달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갖다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자동화 라인은 다 구축을 해가지고 자동화 쪽은 공작기계 28대, 로봇 7대가 지금 현재 자동화 라인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돌고 있고 제품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 센싱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요 위에 이제 상위단에 인터페이스 하는 거를 지금 해서 내년도 한 6월 달 정도 되게 되면은 요 업체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가공 같은 경우 자동으로 가공하면서 핵심은 뭐냐면은 요 가공되는 운영 조건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서 또 이게 빅데이터 분석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면 아까 이제 쭉 이야기가 됐지만 제일 위에 상단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끌고 가고 여기에다가 ERP, MES, QMS, SCM, PMS 이 부분은 완전히 통합으로 해갖고 운영 체제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고 현장에서는 요 IoT 밑에 다양한 여기 같은 경우 성형 라인인데 제가 그 나중에 한번 따로 이야기를 주시게 되면 동영상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무 성형하는 업체거든요. 이 공장 안을 센서 네트워크의 집합체로 만들어 가지고 IoT, IoT 위에 요즘에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엣지 게이트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 센서나 컨트롤러 데이터, 그 다음에 레거시 데이터.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모으면서 그 안에서 전처리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요런 이제 실제 의사결정자들이 원하는 품질 분석, 설비, 그 다음에 가치 분석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그 GS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동영상을 좀 앞으로 좀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뚜 하고 소리가 나죠? 그죠? 뚜 하고 지금 현재 그 소리가 난 그런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상에 있는 고무 성형하는 업체입니다. 사상에 있는 고무 성형하는 업체인데 고무 제품별로 테크타임을 주어서 이게 딱 누르고 있는 시간을 가압 시간이라 하거든요. 프레싱 하고 있는 시간을. 가압 시간을 어떤 놈은 3분, 가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열리게 되면 개폐 시간이라 하는데 이 개폐 시간이 어떤 놈은 3분, 어떤 놈은 1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이 넘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거 지금 시간 지났기 때문에 빨리 고무 빼고 소재를 갖다가 다시 로딩을 시키세요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그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GS에서는 이제 IDC 센터를 갖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이 IDC 센터와 요즘 엣지 컴퓨팅이라고 했죠. 엣지 컴퓨팅 밑에 쫄개들이 IoT들이 각 기계나 로봇, 자동화 라인에 붙게 되고 이 대용량 데이터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각종 ERP라든지 SCM, MES, QMS 이런 정보들이 다시 이게 클라우드로 올라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바일로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작업자한테 서비스를 의사결정 정보들을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번에 저희가 고도화 2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금 3개 업체를 하는데 충북에 있는 여기는 식음료 업체입니다. 작업자들이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를 12명에서 한 13명 정도 될 겁니다. 작업자 주로 이제 관리 형태를 해가지고 2명하고 델타 로봇을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로 이제 분리를 해내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케이싱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갖다가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참고로 MES도 아니고 총 10개 공정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공정만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다가 그냥 키오스크에다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이번에 고도화 2로 설계를 해서 중소벤처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중소벤처부로 제안을 할 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이런 업체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업체가.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간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식품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비용을 갖다가 낮추고 이런 델타 로봇을
델타 로봇이라든지 요 뒤에 보게 되면은 그 머신 비전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인공지능의 CNN 기법이라고 하는데 CNN 기법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미지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같이 올려 가지고 요거를 고도화 2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어떻게 기초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고도화 2를 지원을 하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ERP 따로 하고 MES 따로 하고 QMS 이래 하지 말고 지금 여기가 이 업체가 전체 설계된 게 ERP, PLM, MES, QMS, 그 다음에 IoT, IoT에 여기 이제 그 델타 로봇을 통해 가지고 인케이싱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두 공정 같은 경우는 비전 통해 가지고 AI까지를 갖다가 접목을 해 가지고 약 한 15억 정도 프로젝트, 원래 이제 총 8억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15억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업체, 기초 수준도 다 안 된 업체가 고도화 2를 지원을 해가지고 채택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 부분인데 비전 부분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비전 인스펙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 CNN, 이 CNN 부분을 갖다가 클라우드 쪽에다 올려가지고 앞으로 CNN, 이 업체 같은 경우는 CNN 기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다른 도입 기업들한테는 요 식음료 분야에서 그쪽 부분 비전 인스펙션 한다 보면 그걸 갖다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갖다가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컨셉은 위에다가 그 빅데이터 플랫폼 여기를 갖다가 빅데이터 플랫폼까지를 아예 클라우드 기반의 IDC 센터로 기본적으로 셋업을 해놓고 각 장비에 있는 장비라든지 자동화 라인, 로봇 이런 부분들을 IoT 장치에서 엣지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 메인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이런 센서나 그 컨트롤러 그런 정보들 갖다가 여기다 올리고 그 다음에 ERP라든지 레거시 정보들 갖다가 같이 믹싱을 해서 전처리 한 다음에 일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일부는 일반 빅데이터 분석만 해도 웬만한 부분들은 꼭 인공지능이 안 가도 우리 제조 데이터는 대부분 다 그 수치 데이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제공을 한다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정밀 가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조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식음료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소성, 열처리, 사출, 성형 다양한 케이스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사례들을 갖다가 실제 현장의 인터페이스까지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다 보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 GST에서 지금 현재 준비한 자료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지금 현재 다 됐기 때문에 그 분석한 실제 어떤 결과라든지